다음은 이제 저희 센터 참여 기업인 주식회사 프론티스의 강진석 박사님께서 XR IoT 융합 지능형 디지털 터윈 응용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충북대학교 그리고 아주대학교에서特임 교수로 활동하셨으며 현재는 주식회사 프론티스에서 총괄 개발이사로 계십니다. 저희 센터 제4세부 프로젝트장으로 활동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프론티스의 강진석입니다. 오전에 창의과제 발표할 때 오디오 음성이 많이 깨지더라고요. 이번에 발표가 어떻게 저 목소리가 잘 전달될지 의문이고요. 어떻게 발표 주제는 이제 XR IoT 융합 지능형 디지털 트윈 응용 기술 개발입니다. 원래 이제 XR IoT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VR이라는 가상의 콘텐츠, 그리고 AR이라는 증강현실, 그리고 MR이라는 혼합현실. 결국 이제 VR의 가상 콘텐츠를 갖고 디지털 콘텐츠를 형식화해가지고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오다가,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오브젝트가 믹싱이 되어 오는 증강현실 기술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계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통신과 IoT가 결합을 통해 가지고 MR이라는 혼합현실 기술이 확장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인 5G 환경, 그리고 실감 콘텐츠의 응용들을 통해 가지고 XR이라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는 확장현실 기술이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발전 속에서 우리가 지능형이라는 기술을 어디에서 이제 냄새를 찾을 수 있냐면은, 대부분 이제 카메라 영상에서 사물의 인식을 위해서 딥러닝 기술인 비마커 인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물의 색상과 깊이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인식해오고 사물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물체를 인식해 온다라는 의미성에서 이제 XR 확장현실이 이제 발전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발전 속에는 또 파생된 용어가 하나 더 발생을 했어요. 그게 MR과 IoT라는 부분이에요. 혼합현실과 사물 인터넷이 믹싱이 돼서 산업 인프라에 적용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계속적인 발전 속에 가지고 확장현실과 IoT가 믹싱이 돼서 계속적인 발전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확장현실과 IoT 융합, 그리고 이제 지능형 기술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트윈의 응용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을 비주얼레이션이 시각화를 우리 사용자에게 이기종 단말기기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상현실과 사물 인터넷과 그리고 증강현실과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과 여러 가지 복합 기술들이 혼합해 가지고 산업에 적용시켜서 시각화를 시켜준다는 의미를 두면은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 목차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터득한 기술들을 전부 제가 나열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토픽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법, 그리고 이제 이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물인식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안 되고요. 요 인공지능에서 이종 단말기인 홀로렌즈나 태블릿 PC에 어떠한 식별을 인식해 올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서버의 존재하에 실시간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사물 인식에 대한 성능과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고, 여기 서버 부분과
대부분 보면은 이제 리눅스 서버를 활용한 그 커널에 대한 스트리밍 지원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IoT와 VR, AR, MR 그리고 MR 그 XR들을 모두 통합화시켜 가지고 하나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원칙하에, 그리고 이제 각각에 적용되어 있던 산업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예. 그 산업 시설물의 안전과 설비 분야에서의 XR IoT 기술, 그리고 국방산업 분야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 분야, 요즘 뭐 흔히 비대면 원격 분야에서 많은 그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 이런 디지털 트윈 분야,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서 부분은 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 개발자 관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각광받는 기술이죠.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확장현실. 이 확장현실이라는 것은 VR, AR, MR을 통합화시키는 그 하나의 그 실감 콘텐츠를 의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인 IoT 플랫폼, 그리고 이 IoT 플랫폼과 스마트 글래스나 스마트 HMD와의 융합에 필요한 기술을 하나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디바이스 측면이겠지만은 이런 디바이스 이외에 우리가 이제 콘텐츠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실감 콘텐츠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시각화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3대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공공기관들의 안전 분야나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서 보다 더 윤택한 기술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트너와 IEE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기구의 이 현재 확장현실과 IoT 실감 콘텐츠 기술들이 2010년 톱10에 6개가 가트너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IEEE 경우에는 4개가 포함이 돼가지고 현실과 가상 환경을 넘나들면서 오감과 자유로운 행동과 소통의 주 목적을 둔 미래 컴퓨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확장현실과 IoT 융합 지능형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한 그 기술적 궤관 소개를 든다면은, 먼저 이제 이런 그 디지털 트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음성과 영상, 그리고 이런 음성과 영상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스트리밍 기술, 대부분이 스트리밍 기술을 보면은 우리는 그 실시간성을 보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로잉 MQ 미디어라는 그 실시간 보장 기술을 제공을 해준다거나, 또는 그 스트리밍 영상에서 어떤 단말기 부분에서 이제 저지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콘텐츠에 압축을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그 기술, 그게 흔히 디스트리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리눅스 커널에서 디스트리머의 제공 기술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IoT 데이터를 위해서는, IoT 같은 경우는 흔히 요즘 표준에 많은 접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M2M IoT 플랫폼을 통한 IoT 표준을 이루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확장현실과 IoT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홀로렌즈에서의 애저 모듈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홀로렌즈에서 제공되는 그 TV, 통신 규격, 이런 모든 것들이 홀로렌즈 애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AR을 시각화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AR 제작 매뉴얼이 필요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술들이 그 국방과 항공, 자동차, 철도, 가스 엔진, 모바일, 통신 등등의 모두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그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국내 디지털 트윈 관련해 가지고 그 기술을 살펴보면은 먼저 지능형 원격 협업의 구축을 듣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비대면 원격 협업을 통해 가지고 원격 협업, 예를 들어서 스마트 클래스가 이제 산업 현장이 된다면은 관제에서의 원격 협업을 의미할 수 있고요. 국방에 적용을 한다면은 작전병이나 이제 전투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뭐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시야, 공간, 그리고 이제 작전 환경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도시 또는 그 관제센터와의 관계성,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현실 기반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1대1의 현장과 관제센터와의 관계가 아니고 1대 N의 존재가 돼야죠. 1 같은 경우는 현장이 되겠지만 N이라는 여러 지역의 그 현장, 예를 들어서 뭐 수원 지역의 작업 현장도 될 수 있고 경기도 지역의 작업 현장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그 제공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콘텐츠 개발 지원 부분입니다. 이 콘텐츠 개발 지원 부분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그 VR 콘텐츠를 의미를 하는데 이 현실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이런 뭐 장비나 또는 사물에 대한 그 정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화 시켜주는 거죠. 움직임과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기술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흔히 이제 산업 현장을 예로 든다면은 설비나 유틸리티 정비, 가동, 고장, 그리고 데이터의 관제 등을 현장과 관제와의 관계에서 이제 공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떠한 지원을 받아서 이 정비를 그 문제점을 풀어나갈 건지 요것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마커 인식과 톱봇은 이제 정형 데이터와 비전형 데이터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흔히 비마커 인식 같은 경우는 사물을 인식해오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사물을 인식해오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마커 기반의 인식과 비마커 기반의 인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커 기반의 인식 같은 경우 흔히 대표적인 플랫폼인 뷰포리아를 통해 가지고 사물의 표상을 직접 인식해 가지고 이 사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통보를 해주는 반면에 비마커 인식 같은 경우는 이 표상과는 그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사물의 색상과 깊이를 학습을 시켜 가지고 요 정확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비마커 기술인 대표적인 딥러닝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한 기술이라 할 수 있는 형식의 톱보 형태로 어떤 인공지능 마이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 요즘 빅데이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과 질의에 대한 응답을 기계어 처리를 통해 가지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별도로 이제 다자 간의 문서 공유나 이런 스냅샷, 노트 이 경우는 관제와 현장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원활한 작업 환경을 지원받기 위한 하나의 혜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외의 경우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많은 지금 현재 발전이 돼 있는데 덴마크에서 현재 그 해외 선진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대부분 실감 콘텐츠와 응용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IoT 센싱 플랫폼에서 받아오는 데이터 값을 통해 가지고 VR 콘텐츠를 모델링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IoT 데이터 값을 받아오는 경우는 제이슨 파싱을 통해 가지고 오라클 DB 또는 SQL DB에 있는 데이터를 어소시에이션 시켜주면서 그 해당 부분이 사물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실감 콘텐츠가 현재의 IoT 센싱 값을 의미를 해주게끔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기기나 장비들의 정상 작동을 의미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 아주대학교 노배인 교수와 저희 프론티스 연구개발팀과의 그 큰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AR, VR 그리고 MR 확장현실 기반으로 시설물 사물인식 기술을 개발을 시켜가지고 원격지에서의 원격 협업과 그리고 이제 IoT 플랫폼에서 장비에 대한 문제점과 예지와 예측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즉시에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외부 네트워크를 타 가지고 해외망에서도 직접적으로 모든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개발을 이루고 있는 상태고요.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해외의 디지털 트윈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단말에 사용될 수 있게끔 현장 작업자가 직접적으로 홀로렌즈를 착용해 가지고 그 IoT 센싱과 그리고 실감 콘텐츠를 그리고 그 정비를 진행하기 위해서 VR 애니메이션 적용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정비에 대한 문제점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해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3D 맵과 공간 매칭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 경우는 드론에서 촬영한 실시간 영상을 갖고 실제로 직접 그 맵과의 연동을 통해 가지고 가상과 현실을 실시간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디지털 트윈과 차세대 디지털 트윈의 차이점들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현재 사무실 구조에서 운영이 되었다면은 차세대의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해 가지고 현장과 관제의 관계 그리고 그 중간에 인공지능 서버를 둬 가지고 작업을 효율성을 높이는 이 작업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서버를 두는 경우는 보안과 그리고 그 다자간 지원, 멀티 지원을 위해서는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그리고 이제 이런 속도 같은 경우는 저지연이나 초고속 통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5G 태블릿을 가져가지고 테더링을 시켜서 그 진행하는 방법인데 요즘은 그렇지만은 5G가 이제 발전했다 했지만은 오히려 LTE보다 속도가 좀 떨어진다는 것을 좀 공감을 하시고 그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플랫폼과의 연동이죠. 이제 플랫폼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현장과 서버와 관제의 관계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난 이벤트와 작업을 서버에서 인식과 통보를 통해 가지고 현장과 관제에 같이 전송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1대1의 형태가 아니고 1대-n일 수 있고 n-n이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티 유저가 가능하고 멀티 스트리밍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꼭 서버를 운영을 한 그 지원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거 개발한 부분에서는 서버 부분에 인공지능 AI를 탑재를 시켰죠. 이제 대부분이 딥러닝 서버를 서버에서 운영해 가지고 현장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된 사물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면 서버에서 인식과 그 학습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매칭시켜서 서버와 관제에 같이 전송을 시켜줘 가지고 트래픽 부하를 최소화시켜 주는 운영으로 이 디지털 트윈을 개발을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프로세서 관리에서 아까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두면은 모니터링 그리고 플랫폼 운영 그리고 원격 그리고 시간 비용의 감소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술이 축적되면서 정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 효율이 능률이 오른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그림은 서버와 인공지능 그 현장과 인공지능 서버 그리고 그 관제의 플랫폼에 대한 구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만약에 이제 산업 시설에 대한 확장현실과 IoT 디지털 트윈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접근으로 그 개발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산업 현장 같은 경우는 사고를 발생된 요인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 요인들이 있을 거고 전력 공급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같은 경우 시설 현장에 물려 있는 IoT 센서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정비를 지원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 정비의 데이터는 서버가 IoT 플랫폼에 대한 DB와의 연동을 통한 제이슨 파싱을 시켜놓고서 그거에 대한 실시간성을 데이터 값을 전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격지 관리자가 보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지시를 내려줄 수 있는 음성과 영상과 그리고 IoT 그리고 텍스처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전송을 통해서 실감 콘텐츠를 운영하게끔 이런 플랫폼 구축이 비대면 원격 협업에 대한 실감 콘텐츠 운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장비나 제어를 현장에 안 가도 뭐 제어할 수 있고 아니면 소수의 인력이 직접적으로 정비를 진행을 해줌으로써 그 효율성이 오히려 더 효율성과 그 생산성이 더 향상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력의 제어 부분에 대한 어떤 샘플을 우리가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랩스파이더와 스마트 글래스와의 연동을 시킨 거죠. 랩스파이더라는 IoT 플랫폼과 그리고 스마트 글래스인 홀로렌즈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센서 데이터를 시각화시켜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비마커 인식 기술 같은 경우는 그 딥러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홀로렌즈에 포함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이 사물이 무엇이고 이 사물에 대한 정보를 알면은 그 사물에 대한 정비와 매뉴얼이 제공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을 해서 이 사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 해당된 정보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사물 인식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실감 콘텐츠의 기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인식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에어컨에 대한 카테고리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 에어컨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하실 거고, 그리고 이 정비에 대한 매뉴얼을 직접 현장 엔지니어에게 전달을 받아서 그 엔지니어는 글래스를 통해서 그 시야를 확보하면서 직접 정비를 진행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많은 엔지니어와 생산성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과 AI 수출로 그리고 이제 전문가인 이기종 기종을 둔 그런 구조도의 의미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주대 노병희 교수님과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로 그 연구개발 진행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스트리밍 기법으로 저희는 엠팩4인 H264 기법을 통해 가지고 G스트리머 영상에 대한 그 고효율 압축을 통해 가지고 글래스라는 그 저사양의 디바이스에서 충분한 퀄리티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상과 음성 지원의 목적을 둬서 개발에 완성됐고요.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들이 외부로 유출하기 위해서는 내부망에서 작업보다는 외부망에서 이제 연동을 시키기 위한 구조도를 두는 형태가 됩니다. 서버에서는 고정 IP를 심어 놔둬야 되죠. 그래서 이 고정 IP 이 프로시를 통해 가지고 그 글래스나 아니면 태블릿에서 그 서버를 전송해주면 서버는 다시 관제로 전송을 해주고 그리고 그 DNZ망 보안망을 통해 가지고 외부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국방산업 부분에 이제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한 기술이죠. 우선 국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먼저 VR, AR, MR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뭐 작전이든 전술이든 뭐 산업이든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가지고 운용성을 올려서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켜줘야만이 이제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훈련 체계로 진행이 된다면 그 행위가 어떤 형태인지 다자간인지 아니면은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에 대한 그런 연동 부분
그리고 이제 공통훈련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였을 경우에 소대, 대대, 연대가 움직였을 경우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이종 단말이 말단에서 어떤 것들이 사용될 거냐에 대한 그 고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바타의 원격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VR 콘텐츠에서 일어나지만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실환경에 이제 교육이 되는 거죠, 이제. 현 그 공간은 가상의 공간이지만은 나오는 비디오랑 음성은 현실 공간의 비디오를 의미해 줄 수 있는 원격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원격 교육에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왼쪽 부분은 전부 오리지널 그 VR 콘텐츠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진행에서 이제 현실 공간을 직접적으로 적용된 부분에서 아랫부분에 이제 실제적으로 영상이 재생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스마트 시티 적용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개발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샘플을 저희가 이제 그 개발이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개발을 진행해야 되냐라는 관점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유니티를 우선 다뤄야 됩니다. 유니티 속에서 C# 프로그래밍 코딩도 지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오픈CV 코딩도 지원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기술들이 제공이 돼야만이 그 디지털 트윈의 이제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강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채팅창에 질문이 이제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하기는 했는데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질문이 들어왔네요. 발표하신 내용의 인공지능 서버의 역할이 무엇인지요? 지능형 디지털 트윈 기술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강현실의 비마커 인식의 딥러닝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가상현실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인공지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인공지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경망 기술의 하나인 딥러닝 기술을 그 사물 인식을 가져오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현장에 이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산업자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물의 인식을 우리가 막 인공지능 기술의 하나인 딥러닝 기술로 인식을 갖는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물 인식을 서버에서의 계산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서버에서는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이제. 딥러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서버에서는 학습시켜 오고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현장에 이 사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서버에서 딥러닝, AI 서버에서 그 딥러닝 인식이 진행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을 현장 글래스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AI 서버에서 딥러닝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돌리는 파트 부분은 신경망 부분에서 계산하는 부분이지만은 요것을 인식해서 전송해 주는 부분은 또 스트리밍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리밍 부분을 제로MQ라는 미디어 스트리밍으로 전송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MPEG으로 압축시켜서 코덱화시켜서 보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이 아마 그 디지털 트윈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에서 비마커 인식의 딥러닝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가상현실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세 번째 보여드렸던
VR 콘텐츠에서 학습자에 대한 영상만 스트리밍 되오는 부분이 아니고 그 영상에 대한 사물이 인식을 스트리밍으로 그 원하는 결과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VR 공간에서는 가상의 공간으로 콘텐츠가 형성이 되겠지만은 미디어 스트림은 현실 공간에 대한 스트리밍이 진행되는 거죠. 스트리밍을 지원해 줄 때 그 형태에 인식할 수 있는 아이덴티피케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딥러닝을 통해서 인식해서 가상 공간에 결과를 뿌려주면은 이 경우가 그 가상 공간에 인공지능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예, 강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